자, 뭐 고민은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 또 풀어봐야 되겠죠. 정보회의 먼저 시작해 볼까요? 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모더나는 이미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던 거고 네네. 실제 모더나의 그 정규시장 거래에서는 5%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오늘 테슬라 신용등급도 올려놨는데 정규시장에서도 올랐어요. 5%.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재료 노출인지 조금 밀렸거든요. 네네. 매번 패턴이 이런 형식이죠. 뭔가 나오기 전에는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살짝 조금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기업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움직이긴 했죠, 이 기업도. 네네, 맞습니다. 네, 풀어보죠.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DNF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DNF.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생태계, 그래서 5G 신형 칩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의 두 가지 큰 변화인 폴디드 줌, 그리고 과 관련돼서 자화전자,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과 관련돼서 정밀 커넥터를 만드는 우주 일렉트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삼성이 초격차 전략으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그 DRAM 미세 공장이 18나노, 17나노에서 지금 이제 16나노 단계에서 15나노, 14나노까지 계속 삼성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16나노를 갖다 원G 공정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이제 15나노인 원알파, 14나노인 원베타 공정으로 계속 미세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국면에서 16나노서부터 특히 이제 그 미세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미세화와 관련돼서 소재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이K라고 하는 소재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하이K요? 네네, 맞습니다. 신소재인가요? 아니면 우리 K의 그 뭐 어떤 K? K는 유전체, 유전체. 예, 유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하이K라고 하는 건 높은 유전율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기존의 공정에서도 사용이 되었었지만 지금 미세 공정으로 공정이 진화가 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최적화된 새로운 하이K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하이K를 쓰게 되냐면요. 기존 공정에서는 하이K가 아니고 SiO2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정이 점점 미세화가 됨으로써 회로간 간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절연시켜주고 차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SiO2로는 어려워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6나노 공정선도 본격적으로 하이K가 들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이K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DNF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케미컬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네. 그 계열로 같이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DNF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공정에 축약해서 말씀드린 미세 공정에서 삼관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DRAM 공정도 미세화가 되고 시스템 LSI 그 낸드 공정도 미세화가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을 현재는 하이K 시장의 약 80%를 일본의 아데카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한 20%밖에 차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카가 차지하고 있었던 80% 시장을 20%의 주역이었었던 DNF가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하이K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DNF 지금 그 영상 나가고 있지만 DNF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제품들이냐를 네.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그 DPT라고 하는 건 더블 패터닝 테크니션이죠. 그리고 이제 QPT라고 하는 거는 쿼드러플 패터닝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소재가 있고, 그리고 HCDS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헥사클로로디실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저온이죠. 로우 템프 절연막에서 SiO나 SiN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그림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기둥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캐퍼시티입니다. 네, 캐파시티. 네, 그래서 미세 공정에서 이 캐퍼시티의 길이하고 캐퍼시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좀 하늘색 부분이죠. 네. 하늘색 부분의 공간이 그게 이제 전하가 많이 저장이 되는 캐퍼시티인데 그것을 갖다 옆에 보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둘레가 쳐져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하이K의 역할입니다. 절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간섭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퍼시티 그리고 그림 하단에 보면은 짧은 선으로 메탈과
관련된 메탈 게이트 절연막 소재도 하이K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K는 그냥 단순히 하이K 하나냐?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확산 방지막이 있습니다. 메탈하고 절연층하고 산화 반응을 막아주는 소재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군을 갖고 미세 공정이 진행을 되면서 장비만 바뀌어서는 미세화가 안 됩니다. 네. 미세화가 최적화된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소재와 관련돼서 주인공으로 DNF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나노가 이제 앞서 원제트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문제는 수율이 네네. 이게 뭐 적용해가서 양산을 타기 위한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네. 네. 금년 3월서부터 삼성전자하고 네. 관계사들이 진행을 하였는데 지난 11월에 안정적인 수율이 잡혔고 야, 11월에 잡혔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월서부터 관계 업체들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들어서는 더욱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DNF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 요소를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일단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DPT나 QPT 소재가 2012년서부터 납품을 했는데 그것이 안정적인 납품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게 되면서 주가가 한때는 29,000원까지도 올라갔었죠. 과거에.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점점 미세화되는 공정, 이 진보되는 공정에 최적화된 하이케이를 갖다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보면 3D 낸드 부분이 점점 적층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에 들어가는 재료의 그 소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안정됐다고 하셨으니 11월에 네. 그러면 뭐 이 수율 잡는데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면은 소재도 이제 될 거야 이러다가 보통은 좀 늘어지는데 딱 확 들어가면 엄청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내년 신규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설비 투자보다도 기존의 설비를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 바꿔야 되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분기별로 계속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것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의 장기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본산 제품들이 대부분 많이 쓰여져. 국산화가 지금은 뭐 엄청 네, 이슈인데. 일본산 아데카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80%였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작년에 참 힘든 걸 겪었죠. 그리고 초격차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데 공급선이 불안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산화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과 협업을 하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과실이 이번 달서부터 이제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6나노, 15나노, 14나노 이렇게 원지, 원알파, 원베타로 가면 갈수록 공급선의 안정을 위해서 국산화는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수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800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단순 주가를 요즘 자꾸 보시는 분들 있지만 단순 주가 뭐 17,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1,800억이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에 대비해서 흐름과 모멘텀을 봤을 때 싸다. 네, 절대 싸다 이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외국인들이 좀 사든가요? 예, 전일 보면 외국인 기관 급하게 좀 쌍크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5% 지분 공시하고 그리고 7% 지분 공시 추가로 하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 DNF가 여기 그 반도체 미세 공정이 들어간 소재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보다도 시장의 인지도가 낮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ENF다 기존에 양품으로 많이 들어가는 제품 이외에 이 차별화돼서 요 저렴막과 관련돼서 하이케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세 공정과 더불어서 하이케이가 안정성장의 궤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DNF와 관련돼서 장기 투자 포인트고요.
지금 보면은 주력 제품 3개가 다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신형 하이케이와 관련돼서 내년에 고속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DNF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장 일각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뭐 전일 네. 뭐 D램 웨이퍼 몇만 장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만약에 정말 그런 로스가 생겼다라고 하면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D램 관련돼서는 D램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존의 그 일본산 아데카 80%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뺏어간다. 네. 장기 성장 동종을 가졌다. 그런 관점에서는 편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것은요. 삼성전자가 16나노, 15나노, 14나노 하면서 선행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선행 연구와 관련돼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 이외에 P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램이요? 네네. P램은 차세대 메모리 디바이스이죠. 기억 소자 물질의 상변화 물질 재료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일단 삼성하고 지금 동반해서 개발하고 있는 네네. 뭐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제 투자자분들 신규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제시해 주신다면 네. 조언을. 전일 좀 단기 급등을 한 느낌이 있지만은 네. 없으신 분들은 그냥 현재가에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조정 받으면은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실 것 같고 손절가로는 종가 기준으로 1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제 2%, 어제 5% 올랐으니까 오늘은 7%좀 오르면 되겠네. 아닙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네. 몇 가지만 더 들려주시죠. 소문으로 들어서 두산 솔루스가 솔루스. 최근 들어서 좀 며칠 조정을 받다가 며칠 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네. 두산 솔루스는 현재 그 지배 구조가 스카이레이크 캐피탈이죠. 그래서 진대재 씨가 있는 쪽에서 두산 인수를 해간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오보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강세 모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동박과 관련된 수요가 미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면에서 두산 솔루스와 관련된 국내 굴지 기업과의 협업이 기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엘모사. 네네. 거기까지만. 네. 그리고 더 이제 들어가면 네. 그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유리 기판을 자체 생산을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를 접었답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면 폴더블과 관련돼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였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의 계열 회사인 도인시스라고 그렇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독일의 유리 기판을 가져다가 특수 가공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코닝 제품을 갖고 자체 개발하려고 하다가 원단 갖다가 네, 코닝 원단이죠. 예, 만들기도 힘들고 수율도 나쁘고 해서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것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회자가 되면서 캠트로닉스와 뉴파워 플라즈마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뉴파워 플라즈마. 네, 캠트로닉스는 이제 새롭게 소싱을 하고 있다라는 UTG. 이야기가 회자가 예, 되었습니다. 네. 방망유리 하는 거. 네네. 뭐 얘기 많더라고요. 뭐 실록산을 섞어가지고 유리를 땡겨가지고 늘려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방망유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네, 30미크론대에서 이제 접어야 되는데 접었다 폈다 했을 네, 때 이거 크랙이 100미크론으로 올려서 펜을 쓰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더라. 네, 근데 이 100미크론 가면 접으면 깨지니까 중간을 또 깎아가지고 뭐 또 레진을 채우고 뭐 네, 난리던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들어보면은. 하여튼 뭐 이 시장에 노출된 재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유초 이사님과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정보들이니까. 자,
더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가니까 시간의 거래 특징주 좀 보고 끝내죠. 어저께는 이제 LS 그룹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LS. 네트워크스가 9.8% 시간에서 상승을 하였고요. 네. LS 전선 아시아가 4.4%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를 한 제주의 3연계 해저 케이블 사업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수주 규모가 2,324억 원인데요. 그것이 2009년도에 수주에서 한 이래로 가장 큰 수주였기 때문에 LS 그룹과 관련돼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사료되어집니다. 네. 뭐 요즘 그 이제 해상 풍력, 뭐 네. 태양광도 그렇지만 해상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동축 케이블로 밑에 이 해저로 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력을 보내야 되는 그 전선 얘기를 어제 정경민 차장이랑 네. 나눴거든요. 아마 그래서 LS 쪽이 조금 각광을 받지 않았나? 동해에 있는 LS 전선의 공장은 풀 가동 중이라고 지금?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재고 관련돼서 원주로 야적장을 새롭게 늘리고 있을 지경이랍니다. 아하, 공장 돌아가는 회사는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 그 주변에 또 공장에 이제 막 손 많이 가는데 농한기에 이제 아주머니들 많이 고용되는 회사들 네네. 잘 봐야 되죠. 아, 이런 거 재밌는데, 그죠? 네. 찾아다니면은 재밌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이제 흥미롭고 앞으로 변하는구나. 이게 문서로 막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이수정 이사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해 보도록 계속 내년도도 이제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그죠? 네. 하여튼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조근조근 하셔서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오늘 포인트의 기업으로는 DNF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